아빠 재산은 내가 다 받을 거야. 엄마한테 줄 건 없어. 남편 장례식이 끝나고 딸이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한 말입니다. 저는 화장실 가는 길에 우연히 들었어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75이에요. 평생을 남편과 함께 딸 하나 키우며 살았어요. 딸이 대학 갈 때도 사업 시작할 때도 제가 가진 걸 다 쏟아부었죠. 딸이 잘 되는 게 제 유일한 기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딸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에서는 그렇게 울더니 조문객들 앞에서는 효녀 연기를 하더니 뒤에서는 제 재산 얘기만 하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예민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슬픔 때문에 잘못 들었을 거라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딸은 저를 서울 집에서 내보내고 강원도 시골 요양원으로 보냈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어요. 전화해도 바쁘다는 말뿐이었죠. 다른 할머니들이 물었어요. 딸이 왜 안 오냐고요. 참다 못해 서울로 올라갔어요. 딸이 뭘 하고 사는지, 정말 그렇게 바쁜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들었어요. 술집에서 직원들한테 하는 말을요. 우리 엄마? 요양원 보냈어. 어차피 늙으신 분이 뭘 알겠어.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내가 키운 딸이, 내가 그렇게 사랑한 딸이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딸은 몰랐어요. 제가 누군지, 제가 평생 무엇을 해왔는지, 제가 왜 조용히 살아왔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저 같은 할머니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 장례식장이었어요. 고인 박재훈 회장의 빈소는 특별실로 마련되어 있었고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눈이 퉁퉁 부은 채로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떠났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조문객들에게는 인사를 해야 했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옆에 앉은 딸 최유진도 똑같이 고개를 숙였어요. 최유진은 45살이었어요. 중견 제조업체 대표였죠. 깔끔한 검은색 상복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어요. 아버지께서 생전에 딸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한 조문객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워낙 좋은 분이셔서. 최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조문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어요. 박순자는 딸을 바라봤어요. 딸이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유진이는 아버지를 정말 좋아했으니까요. 저녁 7시가 되자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갔어요. 빈소에는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 몇 명만 남았어요. 엄마,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최유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래, 다녀와.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유진은 빈소를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장례식장 복도는 조용했어요. 최유진은 구석진 곳으로 가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최유진의 목소리였어요. 아까 조문객들 앞에서 하던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응, 장례식 잘 치르고 있어. 사람들 엄청 많이 왔어. 최유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재산? 당연히 알아봐야지. 아빠 재산은 내가 다 받을 거야. 엄마한테 줄 건 없어. 아빠가 회사하실 때 엄마는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했잖아. 박순자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딸의 목소리였어요. 복도 모퉁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어요.
박순자는 걸음을 멈췄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엄마는 뭐 어때? 나중에 요양원이나 보내면 되지. 어차피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실 거야. 최유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박순자는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금 뭘 들은 거지? 내 딸이 저런 말을 하다니.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 사람들 오면 안 되니까. 최유진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다시 빈소 쪽으로 걸어왔어요. 박순자는 재빨리 화장실 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최유진이 지나갔어요. 박순자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슬퍼서 이상하게 들린 거야. 박순자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빠 재산은 내가 다 받을 거야. 엄마한테 줄 건 없어. 박순자는 다시 빈소로 돌아왔어요. 최유진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최유진이 물었어요. 응, 괜찮아. 박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밤 11시가 되자 친척들도 모두 돌아갔어요. 빈소에는 박순자와 최유진만 남았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여기서 밤 지킬게요. 엄마는 좀 쉬세요. 최유진이 말했어요. 아니야, 나도 여기 있을게. 엄마, 이틀 동안 한숨도 못 주무셨잖아요. 제발 좀 쉬세요. 최유진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박순자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딸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딸이 이렇게 날 걱정하는데. 그래, 알았어. 조금 쉬다 올게. 박순자는 일어났어요. 장례식장 안에 마련된 유가족 휴게실로 향했어요. 휴게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딸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아빠 재산은 내가 다 받을 거야. 엄마한테 줄 건 없어. 박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큰 무언가가 가슴을 짓눌렀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어요. 발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최유진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영정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장례 행렬이 화장장으로 향했어요. 화장이 끝나고 남편의 유골함을 받았어요. 박순자는 유골함을 꼭 안았어요. 50년을 함께한 남편이 이렇게 작은 함 안에 담겼어요. 아버지, 편히 쉬세요. 최유진이 유골함에 절을 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납골당에 남편의 유골함을 모셨어요. 박순자와 최유진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큰 아파트였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 산 집이었어요. 엄마, 오늘은 푹 쉬세요. 저는 회사 일 좀 처리하고 올게요. 최유진이 말했어요. 회사? 장례 끝나자마자? 엄마, 제가 대표잖아요. 3일이나 비웠는데 회사 일이 많이 밀렸어요. 최유진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녁에 올게요. 엄마 혼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최유진이 문을 닫고 나갔어요. 박순자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남편이 앉아있던 소파를 바라봤어요. 남편이 즐겨보던 TV를 바라봤어요. 남편이 신던 슬리퍼가 현관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박순자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박순자는 여전히 집에서 혼자 지냈어요. 딸 최유진은 매일 회사에 갔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엄마, 저녁 드셨어요? 최유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물었어요. 응, 먹었어. 박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도 켜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엄마,
불도 안 켜고 뭐 하세요? 깜깜한데. 최유진이 거실 불을 켰어요. 환한 불빛이 거실을 비췄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걱정하실 거예요. 최유진이 박순자 옆에 앉았어요. 알아. 그냥 오늘 기운이 없어서. 엄마, 내일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요? 날씨도 좋던데. 그래, 그러자.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이렇게 챙겨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며칠 더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최유진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앉으세요. 얘기 좀 해야 할 게 있어요. 최유진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박순자는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 아버지 재산 정리하면서 변호사랑 얘기를 좀 했어요. 최유진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아버지 유산은 대부분 제가 받게 돼요. 회사 지분이랑 투자금 같은 거요. 엄마는 이 집이랑 예금 일부 받으시면 돼요. 그래, 알았어.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하자. 박순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재산보다는 남편을 잃은 슬픔이 더 컸으니까요. 그리고 엄마. 최유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엄마, 이 집에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무슨 소리야? 난 괜찮아. 엄마, 이 집 너무 넓잖아요. 청소하기도 힘드시고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거예요. 최유진이 박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요양원인데요. 요양원? 박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요즘 요양원 시설 정말 좋아요. 같은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엄마 여기서 혼자 우울하게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유진아, 난 여기서 살고 싶어. 내 아버지랑 50년을 산 집인데.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저도 엄마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엄마 혼자 사시다가 넘어지시거나 아프시면 어떡해요? 저는 회사 때문에 매일 와드릴 수도 없고요. 괜찮아. 나 건강해. 병원도 혼자 잘 다니고. 엄마,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최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박순자는 딸을 바라봤어요. 딸의 표정이 답답해 보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이 집 팔아야 해요. 뭐? 제 회사가 지금 힘들어요. 투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요. 이 집 팔면 꽤 큰 돈이 되거든요. 최유진이 서류를 박순자 앞으로 밀었어요. 이게 요양원 자료예요. 강원도에 있는데 공기도 좋고 시설도 괜찮아요. 엄마 여기 가시면 돼요. 유진아, 이 집은 내 아버지가. 엄마. 최유진이 소리쳤어요. 엄마는 제 인생은 생각 안 하세요? 저 지금 회사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이 집 하나 팔아서 제 인생 살리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박순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딸이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어요. 엄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완전히 이상해지셨어요. 집에서 불도 안 켜고 앉아 계시고 저한테는 관심도 없으시고. 최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힘들다고요. 아버지 잃은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전 회사도 챙겨야 하고 엄마도 챙겨야 하고. 최유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박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요양원 가세요. 거기가 엄마한테 더 좋아요. 며칠 후였어요. 박순자는 짐을 쌌어요. 크지 않은 여행 가방 하나였어요. 옷 몇 벌과 남편 사진, 그리고 몇 가지 소지품만 넣었어요. 최유진이 차를 가지고 왔어요. 엄마, 준비 다 됐어요? 응. 박순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집을 한번 둘러봤어요. 50년을 산 집이었어요.
이곳에서 딸을 키웠어요. 행복한 기억들이 가득한 집이었어요. 엄마, 빨리요. 시간 없어요. 최유진이 재촉했어요. 차에 탔어요. 최유진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엄마, 요양원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제가 직접 알아봤으니까 믿으세요. 최유진이 말했어요. 하지만 눈은 앞만 보고 있었어요. 3시간을 달렸어요.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로 들어갔어요. 도시가 사라지고 산과 들판이 보였어요. 거의 다 왔어요. 차가 작은 마을로 들어갔어요.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차는 산 중턱에 있는 건물 앞에 멈췄어요. 실버타운 행복의 집. 건물 입구에 간판이 있었어요. 자, 도착했어요. 최유진이 차에서 내렸어요. 박순자도 따라 내렸어요. 건물은 낡아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 깨진 화분, 녹슨 철문이 보였어요. 엄마, 들어가세요. 최유진이 박순자의 가방을 들고 앞장섰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복도는 어두웠어요. 형광등 몇 개가 깜빡거렸어요. 어서 오세요. 한 여직원이 나왔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최유진입니다. 전화드렸던 사람이에요. 아,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여직원이 복도 안쪽을 가리켰어요. 엄마, 저는 회사 가봐야 해서요. 여기서 잘 지내세요. 최유진이 말했어요. 벌써 가는 거야? 네, 급한 회의가 있어서요. 다음에 올게요. 최유진은 박순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섰어요. 유진아. 박순자가 불렀어요. 최유진이 잠깐 멈췄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잘 지내세요, 엄마. 최유진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박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딸의 뒷모습이 사라졌어요. 어르신,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여직원이 박순자의 팔을 잡았어요.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양쪽에 방문들이 있었어요. 어떤 방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방에서는 TV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여기가 어르신 방이에요.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창문 하나가 전부였어요. 창문 밖으로 산이 보였어요. 짐 정리하시고 편히 쉬세요. 저녁 식사는 6시예요. 여직원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박순자는 침대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여보, 나 여기 왔어.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박순자는 요양원에서의 첫날 밤을 보냈어요. 침대는 딱딱했어요. 이불은 얇았어요. 밤새 추웠어요. 복도에서는 계속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화장실 가는 소리,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아침 7시였어요. 문이 벌컥 열렸어요. 어르신,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젊은 여자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2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식당으로 나오세요. 간호사는 그 말만 하고 나갔어요. 박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몸이 뻐근했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복도로 나왔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방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모두 천천히 걸었어요.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도 있었어요.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도 있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한 할머니가 박순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머리가 새하얀 할머니였어요. 네, 어제 왔어요. 아이고, 여기 오셨으면 고생이네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왜요? 여기 시설이 별로예요. 밥도 맛없고 직원들도 불친절하고요. 그래요? 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우리 자식들이 여기 보냈는데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식당에 도착했어요. 긴 테이블 여러 개가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었어요. 박순자는 빈자리에 앉았어요. 조금 전에 만난 할머니가 옆에 앉았어요. 저는 김영숙이에요. 여기 온 지 2년 됐어요. 저는 박순자예요. 자식분이 몇이세요? 딸 하나 있어요. 아이고, 딸 하나면 귀하게 키우셨겠네요. 김영숙 할머니가 말했어요. 직원이 식판을 가져왔어요. 밥과 국, 반찬 몇 가지가 있었어요. 반찬은 김치와 나물 2가지뿐이었어요. 이게 아침이에요. 매일 비슷해요. 김영숙 할머니가 속삭였어요. 박순자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싱거웠어요. 간이 거의 안 돼 있었어요. 짜게 드시면 안 되니까 간을 안 한대요. 그렇군요. 박순자는 밥을 먹었어요. 목이 메었어요. 억지로 삼켰어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할 일이 없었어요. TV를 켰어요. 오래된 TV였어요. 화면이 흐릿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다시 식당으로 갔어요. 점심도 비슷했어요. 밥, 국,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어요. 어르신들 식사 후에 1층 강당으로 모이세요. 오늘 노래 교실 있어요. 직원이 공지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강당으로 갔어요. 작은 공간이었어요. 의자가 몇 개 놓여 있었어요. 젊은 남자가 기타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도 신나게 노래 부르실 거죠? 남자가 밝게 웃었어요. 자, 다 같이 고향의 봄 불러볼까요? 기타 소리가 울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박순자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30분 정도 지나고 노래 교실이 끝났어요. 수고하셨어요, 어르신들. 다음 주에 또 봬요. 남자가 기타를 챙겨서 나갔어요. 박순자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산만 보였어요. 사람도 없고 차도 없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저녁 식사도 비슷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삐삐삐. 전화벨이 울렸어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아, 나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저 지금 회의 중인데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박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박순자는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방에 있다가 점심 먹고 또 방에 있다가 저녁 먹고 잤어요. 딸은 전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박순자가 전화해도 받지 않거나 바쁘다고 했어요. 2주가 지났어요. 박순자 어르신 면회 오셨어요. 어느 날 오후 직원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면회요? 박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유진이가 온 걸까?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면회실로 갔어요. 하지만 최유진이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였어요. 30대쯤 돼 보이는 정장 입은 남자였어요. 박순자 어르신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김민준 변호사입니다. 최유진 대표님께서 보내셨어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유진이가요? 네. 어르신 집 매매 관련해서 서류에 서명 받으러 왔습니다. 남자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여기 보시면 강남 아파트 매매 계약서입니다. 어르신께서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유진이는요? 왜 안 왔어요?
최 대표님은 회사 일로 바쁘셔서 직접 못 오셨어요. 박순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눈이 침침했어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펜을 내밀었어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어르신,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복잡한 법률 용어라 어르신께서 읽으셔도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박순자는 펜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50년을 산 집이었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어요. 어르신? 변호사가 재촉했어요. 박순자는 서명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챙겨서 일어났어요. 유진이한테 전화 좀 하라고 전해주세요. 네, 전달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갔어요. 박순자는 면회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박순자는 딸에게 몇 번이나 전화했어요. 하지만 딸은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어요. 박순자 어르신, 딸이 면회비 안 내셨어요. 어느 날 요양원 원장이 박순자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면회비요? 네. 매달 200만 원씩 내셔야 하는데 이번 달 것이 안 들어왔어요. 제가 유진이한테 전화해 볼게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밀리면 곤란합니다. 박순자는 사무실을 나와 딸에게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유진아, 요양원비 안 냈다는데. 아, 그거요. 엄마, 제가 지금 회사 자금이 좀 어려워서요. 뭐? 집 한 돈으로 회사 급한 불은 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유진아, 요양원에서 빨리 내라고 하는데. 알았어요. 다음 주까지 보낼게요. 유진아, 언제 와볼 거야? 한 달 넘게 얼굴도 못 봤어. 엄마, 저 정말 바빠요. 시간 나면 갈게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박순자는 주저앉았어요. 복도 벽에 기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김영숙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따님하고 통화하셨어요? 네. 따님이 자주 오세요?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왔어요. 아이고, 저랑 똑같네요. 제 아들도 처음에는 매주 온다고 했는데 이제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김영숙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자식들은 다 그래요. 우리를 여기 보내놓고는 잊고 사는 거죠. 박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박순자는 침대에 누워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유진이를 잘못 키운 걸까? 눈물이 흘렀어요. 며칠 후였어요. 박순자는 복도에서 신문을 봤어요. 누군가 버려둔 경제신문이었어요. 신문을 펼쳤어요. 기업 뉴스란이 보였어요. 그때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준 유진산업,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공, 200억 원 규모. 박순자는 기사를 자세히 읽었어요. 최유진 대표는 이번 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돈이 없다고 했어요. 회사가 어렵다고 했어요. 요양원비도 못 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200억 원 투자를 받았다고요? 박순자는 신문을 꽉 쥐었어요. 그날 저녁 박순자는 딸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유진아, 신문 봤어. 무슨 신문요? 내가 투자 받았다며. 200억이나.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건 넌 나한테 돈 없다고 했어. 회사 어렵다고 했잖아. 엄마, 그게 회사 돈이지 제 돈이 아니에요. 그럼 요양원비는 왜 안 내? 엄마, 제가 지금 정말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뚝.
또 전화가 끊겼어요. 박순자는 휴대폰을 침대에 던졌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이었어요. 산만 보였어요. 박순자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박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옷을 갈아입고 작은 가방을 챙겼어요. 지갑과 휴대폰을 넣었어요. 어르신, 어디 가세요? 복도에서 간호사가 물었어요. 산책 좀 하려고요.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점심시간 전에 돌아오셔야 해요. 네, 알겠어요. 박순자는 요양원 정문을 나섰어요. 마을 정류장까지 걸었어요. 20분 정도 걸렸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버스가 왔어요. 서울행 고속버스였어요. 박순자는 버스에 탔어요. 뒷자리에 앉았어요. 3시간을 달렸어요. 버스는 서울 강남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박순자는 지하철을 탔어요. 딸의 회사가 있는 역까지 갔어요. 오후 1시였어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1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유리로 된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아준 유진산업. 1층 로비에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순자는 로비 벤치에 앉았어요. 기다렸어요. 직장인들이 점심 먹으러 나왔다가 들어갔어요. 바쁜 모습이었어요. 2시가 됐어요. 최유진이 나왔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를 묶고 화장을 했어요. 직원 2명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박순자는 일어나려다가 멈췄어요. 딸이 뭘 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최유진 일행은 회사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박순자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카페 창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최유진과 직원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얘기하고 있었어요. 박순자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딸에게 보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하나 드실까요? 직원이 다가왔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박순자는 귀를 기울였어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투자 정말 잘 됐어요, 대표님. 한 남자 직원이 말했어요. 그러게요. 200억이면 당분간은 괜찮을 거예요. 최유진이 웃었어요. 대표님, 근데 4억 이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 직원이 물었어요. 그것도 추진 중이에요. 강남에 더 큰 건물로 옮길 거예요. 와, 대박이네요. 직원들이 감탄했어요.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우리 팀이 최고예요. 최유진이 커피잔을 들었어요. 대표님, 요즘 보니까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남자 직원이 말했어요. 그래요? 스트레스가 좀 줄어서 그런가 봐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힘드셨을 텐데 잘 이겨내신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최유진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여자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요? 최유진이 잠깐 멈췄어요. 요양원 보냈어요.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아, 그러셨구나. 자주 찾아뵈세요? 아니요, 바빠서 못 가요. 최유진이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어머님인데. 솔직히 말할게요. 최유진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우리 엄마 요양원 보냈어. 어차피 늙으신 분이 뭘 알겠어. 박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도 팔았어요. 그 돈으로 회사 살렸죠. 어머님 동의는 받으셨어요? 남자 직원이 물었어요. 동의는 받았죠. 근데 뭐 어때요? 어차피 나중에 다 내 거잖아요. 최유진이 웃었어요. 요양원비는요? 그것도 최대한 늦게 내려고요. 어차피 쫓아내지는 못할 거예요. 박순자는 커피잔을 쥔 손이 떨렸어요. 대표님, 그래도 어머님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여자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가 너무해요? 난 평생 엄마 눈치 보며 살았어요. 아빠는 회사 일로 바쁘시고 엄마는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내 인생에 간섭만 했죠. 최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제 내 인생 살 거예요.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대표님, 됐어요. 이 얘기 그만해요. 기분 나빠지네요. 최유진이 커피를 마셨어요. 박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비틀거렸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다가왔어요. 네, 괜찮아요. 박순자는 카페를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길 한쪽에 서서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순자 어르신이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한국사회복지협회 김태연 팀장입니다. 사회복지협회요? 네. 어르신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박순자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조용한 곳으로 걸어갔어요. 네, 가능해요. 어르신, 지금 어디 계세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서울 강남이에요. 그럼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30분 후에 강남역 2번 출구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알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박순자는 강남역으로 걸어갔어요. 2번 출구 앞에서 기다렸어요. 30분 후 40대 남자가 다가왔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박순자 어르신이시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태연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한국사회복지협회 시니어 권익보호팀 팀장.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거예요? 어르신, 근처 카페로 가시죠. 거기서 얘기할게요. 둘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어르신,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르신 따님이 최유진 대표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어르신, 사실은 제가 몇 달 전부터 따님 회사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요? 네. 어르신 따님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제보자가 있었어요. 최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박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 더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김태연이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어르신 명의로 된 재산이 전부 따님에게 넘어갔어요. 집도 팔렸고요. 그런데 어르신은 지금 시골 요양원에 계시죠? 네. 요양원비는 제때 납부되고 있나요?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밀리고 있어요. 김태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르신,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입니다. 경제적 학대죠. 경제적 학대요? 네. 어르신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고 어르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도 학대예요. 박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르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법적으로 대응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법적으로요? 네. 어르신 재산을 되찾고 따님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박순자는 망설였어요. 딸이에요. 내가 낳아서 키운 딸이었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하세요. 제 연락처 드릴게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김태연이 명함을 하나 더 내밀었어요. 어르신, 돌아가실 때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박순자는 명함을 받았어요. 카페를 나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버스 터미널로 갔어요. 요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박순자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한국사회복지협회 김태현. 명함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밤 10시에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몰래 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에게 들켰어요. 어르신, 어디 가셨어요? 저녁 식사도 안 하시고 산책 좀 하고 왔어요. 이 시간까지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해요. 박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 엄마 요양원 보냈어. 어차피 늙으신 분이 뭘 알겠어. 박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박순자는 요양원에서 평소처럼 지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김태현 팀장이 한 말을요. 명함을 꺼내서 바라보고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 행동을 반복했어요. 딸이에요. 내가 낳은 딸이었어요.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김영숙 할머니가 신문을 들고 왔어요. 순자 씨, 이거 봤어요? 뭔데요? 김영숙이 신문을 펼쳤어요. 경제면이었어요. 하준 유진산업, 주요 투자자 투자 철회, 회사 위기설 확산. 박순자는 기사를 읽었어요. 하준 유진산업의 최대 투자자인 성진캐피탈이 투자 철회 의사를 밝혔다. 이로 인해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최유진 대표는 이에 대해 일시적 문제라며 해명했으나 업계에서는 회사 경영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순자는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아니, 며칠 전에는 200억 투자받았다고 난리였는데 무슨 일이래요? 김영숙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박순자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인터넷으로 더 찾아봤어요. 관련 기사가 여러 개 있었어요. 하준 유진산업, 은행 대출 연장 거부당해. 최유진 대표, 긴급 기자회견 예고. 유진산업 직원들 불안감 확산. 구조조정 우려. 박순자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삐삐삐. 전화벨이 울렸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어요. 또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유진아, 기사 봤어. 괜찮은 거야? 답장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를 봤어요. 하준 유진산업 최유진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TV 화면에 딸이 나왔어요. 최유진은 창백한 얼굴로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최근 보도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투자자의 철회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문제이며 곧 해결될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다른 투자자들도 철회를 검토 중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은행 대출도 막혔다는데요? 직원 임금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최유진은 답변을 피했어요.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최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어요. 박순자는 TV를 껐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박순자는 또 딸에게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받았어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유진아, 괜찮은 거야? 네. 기사 봤어. 무슨 일이야?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넌 내 딸인데. 엄마, 저 지금 정말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유진아. 뚝. 전화가 끊겼어요. 박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기사가 또 나왔어요. 하준 유진산업, 주요 거래처 계약 해지, 연쇄 위기. 하준 유진산업, 직원 30% 감축 예정. 박순자는 신문을 보며 걱정이 됐어요.
딸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딸이었어요. 그날 오후 요양원 사무실에서 박순자를 불렀어요. 어르신, 이번 달 비용도 안 들어왔어요. 원장이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유진이한테 얘기할게요. 어르신, 이번에는 정말 안 되겠어요. 다음 주까지 안 들어오면 퇴소하셔야 해요. 네. 저희도 운영이 어려워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하셔야 해요. 박순자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딸에게 전화했어요.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유진아, 요양원에서 다음 주까지 비용 안 내면 나가래. 제발 연락 좀 해줘. 1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지금 회사가 정말 어려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박순자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TV를 켰어요. 아침 뉴스였어요. 하준 유진 산업 비상. 대표 최유진 씨 투자자 만나러 해외 출장. 화면에 공항에 있는 최유진이 나왔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서둘러 걸어가고 있었어요. 최 대표,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들이 쫓아갔어요. 회사는 괜찮습니까? 직원들 임금은 제때 지급되나요? 최유진은 대답하지 않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박순자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딸은 해외에 나가면서 자기한테는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오후였어요. 박순자는 김영숙 할머니와 산책을 했어요. 순자 씨,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요양원비 못 내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따님이 안 보내주세요? 회사가 어렵대요. 김영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자식들이 다 그래요. 자기 일이 바쁘면 부모는 뒷전이죠. 둘은 말없이 걸었어요. 근데 순자 씨, 따님 회사 이름이 뭐예요? 유진산업이요. 그거 요즘 뉴스에 나오는 회사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이고, 그럼 정말 힘드시겠네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양원으로 돌아왔어요. 현관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였어요. 박순자 어르신이십니까? 네, 누구세요? 저는 성진캐피탈 이사 장민호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르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둘은 요양원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어르신, 제가 최유진 대표님 회사에 투자했던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최근에 투자를 철회했어요. 그건 뉴스에서 봤어요. 어르신, 사실은 제가 투자를 철회한 이유가 있어요. 장민호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최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회계 장부를 보니까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박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어르신 재산도 무단으로 처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투자할 때 최 대표 개인 신상도 조사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됐어요. 장민호가 박순자를 바라봤어요. 어르신, 최 대표는 지금 큰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다른 투자자들도 철회를 검토 중이고요. 은행도 등을 돌렸어요. 혹시 어르신께서 법적 대응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도 피해자니까요. 박순자는 망설였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하세요. 제 연락처 드릴게요. 장민호가 명함을 또 하나 꺼냈어요. 어르신, 따님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거 아시죠? 네, 뉴스에서 봤어요. 그분이 지금 다른 투자자를 구하러 간 거예요.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업계에 소문이 다 났거든요. 장민호가 일어섰어요. 어르신,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남자가 차를 타고 떠났어요. 박순자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박순자는 가방에서 명함 2개를 꺼냈어요. 한국사회복지협회 김태현, 성진캐피탈 이사 장민호. 2명함을 손에 쥐고 오래 바라봤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투자자 만나는 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꼭 해결할게요. 박순자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명함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최유진은 해외에서 돌아왔어요. 하지만 투자 유치는 실패했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유진산업, 해외 투자 유치 실패, 회사 존폐 기로에. 박순자는 요양원 사무실에서 최종 통보를 받았어요. 어르신, 내일까지 비용이 안 들어오면 정말 퇴소하셔야 해요. 원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알겠어요. 박순자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올 때 가져온 가방 하나면 충분했어요. 김영숙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순자 씨, 정말 나가세요? 어쩔 수 없어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박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순자 씨, 김영숙이 박순자를 껴안았어요. 2 할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박순자는 가방을 들고 요양원을 나섰어요. 마을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그때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어요. 어르신.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김태현 팀장이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어르신 연락이 없으셔서 직접 왔어요. 요양원에서 퇴소하신다는 소식 들었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태현이 박순자의 가방을 받았어요. 어르신, 차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디로요? 일단 서울로 가시죠. 갈 곳 없으시면 저희 협회에서 임시 숙소를 마련해 드릴 수 있어요. 박순자는 차에 탔어요. 서울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김태현이 말했어요. 어르신, 따님 회사 상황 아시죠? 네, 뉴스로 봤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법적 대응을 하시면 어르신 재산을 되찾을 수 있어요. 박순자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어르신, 더 늦으면 안 돼요. 회사가 파산하면 재산 회수도 어려워져요. 어르신, 결정해 주세요. 박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직접 유진이를 만나보고 싶어요. 지금 만나시면 될까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김태현이 전화를 걸었어요. 누군가와 통화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를 끝내고 박순자를 보았어요. 최 대표가 지금 회사에 있대요. 가시겠어요? 네. 차는 유진산업으로 향했어요. 회사 앞에 도착했어요. 건물 앞에 기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어르신, 제가 같이 들어가겠어요. 김태현이 박순자를 안내했어요. 로비에서 직원에게 말했어요. 최유진 대표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 있으신가요? 어머님이 오셨다고 전해주세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5층으로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층에서 내렸어요. 최유진의 비서가 나와 있었어요.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대표실 문을 열었어요.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큰 책상 뒤에 최유진이 앉아 있었어요. 최유진은 수척해져 있었어요.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엄마. 최유진이 일어났어요. 유진아. 왜 오셨어요? 여기까지. 널 보고 싶었어. 박순자가 다가갔어요. 엄마, 저 지금 정말 바빠요.
알아. 뉴스 다 봤어. 침묵이 흘렀어요. 유진아, 회사 많이 힘들어? 최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망했어요, 엄마. 다 망했어요. 최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투자자들은 다 떠났고 은행은 대출 회수한대요. 직원들한테 월급도 못 줬어요. 박순자는 딸을 바라봤어요. 집 한 돈은요? 다 썼어요. 회사 급한 불 끄는데 다 썼어요. 최유진이 책상에 엎드렸어요. 엄마, 저 어떡하죠? 이제 다 끝이에요. 박순자는 다가가서 딸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유진아, 엄마 미안해요. 요양원비도 못 냈죠? 제가 정말 못난 딸이에요. 최유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박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딸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한참 후 최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집에 가세요. 저 혼자 해결할게요. 유진아, 엄마가 도와줄까? 엄마가 뭘 도와줘요? 엄마는 최유진이 말을 멈췄어요. 엄마는 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유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가세요. 제발요. 박순자는 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리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김태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순자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법적 대응하겠어요. 정말이세요? 네.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김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박순자는 김태연이 마련해준 임시 숙소에 있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했어요. TV를 켰어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허준 유진 산업 직원들, 임금 체불 항해 집회. 화면에는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든 직원들이 나왔어요. 월급 달라. 최유진 대표는 책임져라. 직원들이 구호를 외쳤어요. 박순자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김태연이 찾아왔어요. 변호사 한 명과 함께였어요. 어르신, 이분은 이정민 변호사님입니다. 노인 인권 전문 변호사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르신. 이정민 변호사는 40대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어르신, 우선 고소장부터 작성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따님을 상대로 재산 무단 처분, 노인 학대, 요양 의무 위반으로 고소할 겁니다. 박순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어르신, 서명하시면 바로 접수하겠습니다. 박순자는 펜을 들었어요. 잠시 망설였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유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봤어요.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전화 주세요. 박순자는 문자를 읽었어요. 그리고 서명했어요. 접수해 주세요. 네, 어르신. 변호사가 서류를 챙겼어요. 오후였어요. 유진산업회사에 법원 직원이 찾아왔어요. 최유진 대표님이십니까? 네. 고소장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건넸어요. 최유진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고소인 박순자. 최유진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읽어 내려갔어요. 피고소인 최유진. 혐의 재산 무단 처분, 노인 학대, 요양 의무 위반. 최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엄마가 나를 고소했어? 비서가 달려왔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최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류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어요. 허준 유진산업 최유진 대표 친모에게 고소당해. 노인 학대 혐의. 충격. 기자들이 회사 앞에 몰려들었어요.
최유진은 회사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사무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기자들, 지인들, 투자자들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최유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다 끝났어.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사흘이 지났어요. 최유진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최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기기 힘듭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어머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했고 요양원비도 제때 내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유진이 소리쳤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나갔어요. 최유진은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 이사 중 한 명이었어요. 대표님, 이사회 소집합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오세요. 무슨 일로요? 대표 해임 건 논의하려고요. 뭐라고요?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최유진은 휴대폰을 집어 던졌어요. 휴대폰이 벽에 부딪혀 떨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최유진은 이사회실로 들어갔어요. 이사 5명이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최 대표. 최유진은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 이사회는 최유진 대표 해임건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어요. 현재 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고 대표 개인의 스캔들까지 터졌습니다. 더 이상 대표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최유진이 일어섰어요. 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개인 재산까지 다 쏟아부었고요. 그 개인 재산이 사실은 어머님 것 아니었나요? 다른 이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최유진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제보도 있던데요. 그건 충분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이사들이 손을 들었어요. 최유진 대표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 5명 모두 손을 들었어요. 만장일치로 최유진 대표 해임이 결정됐습니다. 최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나가주시죠. 최유진은 비틀거리며 이사회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직원들이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표 해임됐대. 당연하지. 자기 엄마도 저렇게 대하는데. 최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개인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어요. 비서가 들어왔어요. 대표님. 아니, 최 전 대표님. 뭐? 1층 로비에 기자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비서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 어머님도 와 계세요. 최유진은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네.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시던데요. 최유진은 급히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로비로 내려갔어요. 로비는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카메라와 마이크가 즐비했어요. 그 가운데 박순자가 서 있었어요. 박순자는 평소와 달랐어요. 단정한 옷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옆에는 김태현 팀장과 이정민 변호사가 함께 있었어요. 저기 최유진 씨가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최유진을 향해 카메라를 돌렸어요. 최유진은 멈춰 섰어요. 박순자가 최유진을 바라봤어요. 유진아, 이리 와. 최유진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엄마, 이게 무슨... 조용히 하고 들어. 박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정민 변호사가 마이크 앞으로 나섰어요. 지금부터 박순자 여사님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박순자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단호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유진은 엄마를 바라봤어요. 저런 엄마는 처음 봤어요. 제 딸 최유진은 저를 시골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을 팔았고 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습니다. 요양원비도 제때 내지 않았죠. 기자들이 받아 적었어요. 저는 한 달 넘게 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딸이니까요. 제가 낳아서 키운 딸이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최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말하지 마. 이제 내 차례야. 박순자가 최유진을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기자들을 향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가 아닙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한국여성인권재단 설립자이자 이사장입니다. 최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라고? 30년 전 저는 여성인권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줬죠.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받아 적었어요. 제 재단은 현재 전국 20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명이 넘는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죠. 박순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은 제 재단 자산 목록입니다. 부동산 15곳, 주식 포트폴리오, 그리고 현금 자산을 합치면 약 500억 원 규모입니다. 로비가 술렁거렸어요. 최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엄마가 500억? 저는 조용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게 좋았어요. 딸에게도 제 일을 알리지 않았죠. 박순자가 최유진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제 딸은 저를 무능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쓸모없는 늙은이로 봤죠. 엄마 아니에요. 저는 내가 뭐라고 했지? 어차피 늙으신 분이 뭘 알겠냐고 했잖아. 최유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술집에서 직원들한테 한 말이야. 내가 다 들었어. 기자들이 최유진을 향해 카메라를 돌렸어요. 그리고 너는 내 집을 팔아서 회사에 썼지. 내 동의도 없이. 엄마, 그건 회사를 살리려고. 내 회사를 살리려고 내 엄마는 버려도 되는 거야? 박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모두 박순자와 최유진을 바라봤어요. 유진아, 너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 최유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너는 사람을 외모와 나이로 판단했어. 내 엄마가 집에서 빈둥거렸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난 30년 동안 이 사회를 위해 일했어. 박순자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너는 내 엄마가 무능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 이 회사, 이 모든 게 사실은 누구 덕분인지 알아? 최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사업 시작할 때 초기 자금을 댄 게 누군지 알아? 설마 나였어. 내 재단 자금으로 내 아버지를 도왔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내가 회사를 이어받았을 때도 몰래 투자자들을 설득해서 너를 도왔지. 최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투자자들이 철회한 것도 내가 요청했어. 엄마가 왜? 너를 깨우쳐주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었지.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유진아, 너는 내 엄마를 버렸어. 시골 요양원에 보내놓고 한 번도 오지 않았어. 전화도 받지 않았지. 엄마, 미안해요.
최유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박순자는 딸을 내려다봤어요. 유진아, 난 너를 용서할 수 있어. 넌 내 딸이니까. 최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너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내 힘으로. 내 엄마. 그리고 기억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하지 마.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너는 모르니까. 박순자가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이상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어요. 박순자 여사님, 앞으로 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단 활동은 계속하실 건가요? 딸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실 건가요? 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최유진을 바라봤어요. 최유진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박순자가 다가가서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일어나. 최유진이 일어섰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알아.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해. 이제 내가 변한 모습을 보여줘야 해.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김태영과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 로비를 나갔어요. 최유진은 그 자리에 서서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기자들이 최유진을 둘러쌌어요. 최유진 씨, 어머님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최유진은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됐어요. 박순자 여사, 500억 재단 이사장, 딸에게 충격 선언, 최유진 전 대표, 친모학대로 사회적 지탄, 나이든 부모 무시하다가 봉변, 교훈 주는 사건. 박순자는 임시 숙소에서 뉴스를 봤어요. 김태연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말을 한 것뿐이에요. 따님이 변할까요? 박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회는 줘야죠. 엄마니까요. 그날 밤 최유진은 원룸에 있었어요. 회사에서 나온 후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피했어요. 결국 월세 원룸을 구했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어요. 최유진은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휴대폰에는 수백 개의 기사 알림이 와 있었어요. 모두 자신에 대한 기사였어요. 최유진, 친모학대로 사회적 지탄. 재벌 2세도 아닌데 엄마를 버린 불효녀. 나이든 부모 무시하다 인생 망친 사례. 댓글들은 더 심했어요. 진짜 최악이네. 자기 엄마를 저렇게 대하다니. 500억 재단 이사장을 무능하다고 생각했다니. 키읔키읔. 이런 사람이 회사 대표했다는 게 신기함. 최유진은 휴대폰을 던졌어요.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다 내 잘못이라는 걸요. 며칠이 지났어요. 최유진은 구직 사이트를 뒤졌어요. 하지만 어디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면접을 봤지만 떨어졌어요. 최유진 씨 맞죠? 뉴스에서 봤는데. 죄송하지만 저희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면접에서도 같은 말을 들었어요. 최유진은 거리를 걸었어요.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어요. 알바 구함. 유리문에 붙은 종이였어요. 최유진은 한참을 그 종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기요. 알바 아직 구하세요? 편의점 주인이 최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5입니다. 일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주인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시급 10,000원인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감사합니다. 최유진은 편의점을 나왔어요. 그날 밤 최유진은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저 편의점 알바 시작했어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언젠가 엄마께 떳떳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최유진은 매일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물건 정리하고 계산하고 청소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손님들 중에는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것도 모르세요? 편의점 알바도 제대로 못해요? 한 젊은 손님이 짜증을 냈어요. 최유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예전에 내가 엄마한테, 직원들한테 이렇게 했구나. 퇴근 후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지친 얼굴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퀭한 눈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예전보다 더 진솔한 얼굴 같았어요. 2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편의점에 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물건을 고르다가 넘어졌어요. 아이고. 최유진이 급히 달려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아요. 내가 조심성이 없어서. 최유진은 할머니를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물을 갖다 드렸어요. 천천히 쉬다 가세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최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아가씨, 참 착하네요.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시겠어. 최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니에요. 전 착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할머니 잘 챙겨주는데. 최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간 후 최유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시겠어.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3달이 지났어요. 최유진은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도왔어요. 식사 보조하고 청소하고 말벗이 되어드렸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가씨, 고마워요. 우리 딸은 한 번도 안 오는데.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딸이 있으세요? 응. 근데 바쁘대. 1년 넘게 못 봤어. 최유진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자주 올게요. 정말? 고마워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저 요양원 봉사 시작했어요. 그곳 어르신들을 보니 엄마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매일 반성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답장이 왔어요. 잘하고 있구나. 계속 그렇게 살아. 짧은 문자였지만 최유진은 울었어요. 엄마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느껴졌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최유진은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컨설팅 회사를 시작했어요. 혼자서요. 예전처럼 큰 사무실도 많은 직원도 없었어요. 하지만 성실하게 일했어요. 작은 기업들을 도왔어요. 무리한 수수료를 받지 않았어요. 최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회사가 살았어요. 한 중소기업 사장이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최유진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최유진의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박순자였어요. 엄마. 최유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앉아 있어. 박순자가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여기서 일하는 거야? 네. 작지만 제 회사예요. 직원은? 저 혼자요. 아직은.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열심히 하는구나. 네, 엄마. 매일 엄마 생각하면서 일해요. 박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고소 취하서야. 사인했어. 최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너 이제 충분히 배웠어. 그리고 변했고. 박순자가 딸의 책상 위에 서류를 놓았어요. 하지만 기억해.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하지 마. 네, 엄마. 절대 안 그럴게요. 최유진이 일어나 엄마를 껴안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박순자도 딸을 안았어요. 나도 사랑해, 유진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몇 년 후였어요. 최유진의 컨설팅 회사는 성장했어요. 직원도 10명이 됐어요. 하지만 최유진은 달랐어요. 직원들을 존중했어요. 나이가 많거나 학력이 낮다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김 과장님, 의견 들려주세요. 회의 시간에 나이 많은 직원에게 물었어요. 제 생각에는 모든 직원의 의견을 경청했어요. 매주 토요일에는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오늘 점심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난 뭐든 좋아. 그럼 엄마 좋아하시는 냉면 먹으러 갈까요? 그래, 좋지. 둘은 손을 잡고 식당으로 갔어요. 유진아. 네, 엄마.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최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지. 엄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박순자가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내가 잘 기억하고 있구나. 식사를 마치고 공원을 산책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요양원 봉사 같이 가실래요? 그래, 같이 가자. 그리고 엄마, 제가 재단 일도 좀 돕고 싶어요. 시간 날 때요. 박순자가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 유진아. 제가 더 감사하죠.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넌 내 딸이야. 엄마는 절대 포기 안 해.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걸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이렇게 박순자 할머니와 딸 최유진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겉모습이 평범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모님은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견디고 이루고 지켜온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변의 어르신들을, 특히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의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